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기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토, 같은 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고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음에 해당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이냐 양이냐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단단하고 크고 넓고 깊고 높고 밝고 뭐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고 좁고, 그 다음에 깊이를 따질 때는 깊은 개념이 아니라 얕은 개념, 고저를 나눠서 봤을 때는 높은 개념이 아니라 좀 낮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큰 땅 같은 거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작은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땅이면서도 높은 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이로 봤을 때는 넓은 그러한 광야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오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큰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음토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큰 산이 아니고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개념인데,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에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하는 것, 즉 마른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한다. 그래서 기토를 갖다가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비습 토라고 해서 비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비자는 낮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습자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에 해당이 되는데 물기가 없어서 좀 말라있는 땅이라고 하면, 기토는 작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좀 옥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기토를 갖다가 문전옥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토와 무토의 차이가 있는데, 기토와 무토는 어차피 같은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거 있죠. 화의 기운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물의 기운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기운도 있어 주어서 이 화, 수, 목의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죠. 그러면 선생님, 화수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화수목은 토를 갖다가 용도 있게 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라고 하면, 금이라든가 토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갖다 땡겨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가 없는 땅은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온기라고 하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만약에 반대로 수가 있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는 물이지만 또 냉기, 차가운 기운을 말할 수 있죠. 화가 없고 물만 있으면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과 같이 얼어져 있는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온기와 수라고 하는 기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따뜻한 온토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땅이 있을 때는 항상 나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심어져 있어서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작은 텃밭 같은 데서 작은 화초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수목의 조화는 굉장히 필요하죠. 화수목 중에서 더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화하고 수의 개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은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용도, 토는
일간 무토가 약했을 때 토를 도와주는 용도, 내지는 수가 너무 왕했을 때 토로서 수를 제해주는 용도, 이런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수목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무토든 기토든 간에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개념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화수목의 조화가 필요한데, 무토도 마찬가지로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화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목은 대체적으로 간목을 쓰지 을목을 쓰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도 기토 입장에서도 을목은 쓰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을목은 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토 기토가 화수목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도 쓸 수도 있지만 병화, 개수, 간목을 쓰는 것보다 정화, 임수, 을목을 쓰면 국세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진월은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땐 인묘진이라고 해서 동방에 속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동방에 속하는데, 원래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동쪽이라 하더라도, 모두 동쪽이라 하더라도 인월은 인은 이거는 방향이 남동 쪽에 해당이 되고, 묘는 정동 쪽이죠. 정동. 묘는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은 제가 지금 거꾸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진은 여기가 남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은 북동이 된다. 이렇게 방향이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방은 동쪽이지만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묘방은 정동, 바른 정자를 써서 정동 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쪽에 좀 기울어져 있어서 남동 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묘진은 계절로 놓고 봤을 때는 봄이죠. 춘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초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은 만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개춘이다 하고 표현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인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인묘월은 모광절이지만 진월은 목의 기운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월은 토왕절이 된다 해서 사계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계월은 어떤 계절을 말하냐면 진월, 술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 진술, 중묘월은 모두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태어났는데, 어저께 양토인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걸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진월에 기토가 태어난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기토든 무토든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다? 일간 자체가 원령이 토가 왕한 계절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신추용법을 봤을 때 억부용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강한 자는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자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억부용신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누를 억자를 써서 간목 관살을 쓰죠.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칠살을 합쳐서 관살이라고 하는데, 기토 입장에서 정관은 아까 말했던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 칠살 편관은 을목이 되는 것인데, 기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살을 함부로 치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했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걸 쓰고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돕고 병화를 쓴다라고 하지만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을목, 관사를 함부로 쓰지 못하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병화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된다. 간목 같은 경우는 차후에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선생님, 기토가 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데 다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일간을 생조해 주게 되면 왕한 일간이 더 왕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라든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이 다시 많아진다라고 많아지기보다는, 여러분 생각할 때 기토는 이미 뭐예요?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묘월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다른 계절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초가, 아니면 여러분들 깻잎, 뭐 상추 이런 것들이 내 화분 속에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목을 먼저 쓰기보다는 이렇게 수화를 쓰는 것을 더 수화를 써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든 기토든 화라고 하는 개념, 수라고 하는 개념, 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화를 먼저 쓸 것이냐 수를 먼저 쓸 것이냐가 더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월이라고 하는 진 안에는 벌써 이미 그 지장간이 을목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죠. 물론 무토도 본기가 있어서 뭐 토도 왕한 것은 맞지만은, 진화는 이미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가 먼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주 자체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화가 그냥 단순하게 토를 생해서 왕한 일간을 더 왕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화초 자체는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가 있은 연후에 다시 재성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난 기토가 스스로 이제 좀 중화를 잘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했던 무토가 진월에 대해서는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같은 토인데 왜 다르냐면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의 성향하고 음토인 기토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진월에 태어난 토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배우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뭐 가끔 어떤 분들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좀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좀 많은 분들은 또 내용이 좀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우면은 쏙쏙 머리에 들어오고, 그런 건 단순하게 암기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공망, 삼재, 뭐 여러 가지 뭐 백호대살, 신살류들은 배울 때는 뭔가 좀 뿌듯한, 뭔가 머릿속에 남는 듯한 그런 기분은 들지는 모르겠지만, 사주를 볼 때는 그렇게 깊이 있는 사주를 보는 그런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 일간과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사주 감명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제가 궁통보감, 조화원약, 그 다음에 적천수, 그 다음에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추려서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면 명리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 생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기토일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국을 놓고 볼 때는 일간과 원령의
원령을 가지고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원령의 지장간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격국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칠살이죠. 그래서 이거는 편관격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말로 이건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겠죠.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재성이지만 음대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직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을목 개수도 아니고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무토가 뭐예요? 이건 겁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굳이 뭐 겁재격이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요.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투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어떤 거를 격으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먼저 있는 것이 촉이라고 해요. 촉이. 이걸 써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있다고 해서 촉이라고도 하고요, 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를 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무토 세 번째 있는 것을 본기 내지는 여기를 정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초기보다는 중기에 있는 것이고요, 중기보다는 본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인 을목하고 중기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핵심은 어디 있다? 개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격을 편제격을 잡는데 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재성과 관살이 칠살이 같이 왕한 것이 되죠. 근데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히 재성도 그 다음에 관성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을 쓸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이지 을목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는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곡을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걸 겁재격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걸록격이다, 일간이 어떻다,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한 사주는 관사를 치용하거나 아니면 식신상관인 금을 봐서 왕한 일간을 설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특성에 따라서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배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명식을 볼 때 연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축연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한데 다시 연지에서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더 왕해지죠. 근데 연간에서 신금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왕한 일간의 기운을 토생금해서, 이거는 토가 생하죠. 금을 생하죠. 왕한 토의 기운을 식신인 신금으로 인해서 설기순세입니다. 설기순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설기태과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해서 왕한 토의 기운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기를 설해준다라고 하는 좋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설기태과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간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6월에 들어서 약한데 유축해금하면 더 약해지겠죠. 여기에 다시 식신이 투출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상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설기된다고 하는 개념이 설기태과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설기순세라고 하는 개념과 설기태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오늘은 설기태과가 아니라 이거는 설기순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금이 많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음습합니다. 자, 기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죠. 진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죠. 축토도 스토라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까지 있다라고 하면 화의 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일지에서 봤을 때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임수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이 사주는 물론 토도 왕하고 재성도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주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라고 하는 개념과
수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했죠. 수만 많으면 언다라고 했지만 진월에 수가 많다고 해서 땅이 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음습해진 거죠. 땅에 물기가 자작자작하게 많이 있는데 햇볕이 쬐지 않으면 그 땅은 뭐예요? 그 물이 썩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되겠죠? 그래요. 반드시 화의 기운을 봐야지만 이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중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봤을 때 일단 음의 기운이 강한데 다시 음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개유시, 그 다음에 을해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두 음이 좀 왕하죠. 물론 이제 갑자시라든가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간목,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진월에 자수 해수가 있으면 이 거의 자수 해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 진토는 거의 수로 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토도 수가 많으면 뭐가 되냐면 사수 동류가 된다라고 했죠. 자, 물기가 있는 토가 물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진흙이 큰 물에 휩쓸려 가는 거고 똑같죠. 이런 상태에서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용도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일간 자체가 이게 재성과 관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많은 이 왕한관을 관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사주가 화가 없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되냐면 물기는 많은데 햇볕이 찌지 않으면 마치 지하실에 있는 화분과 같습니다. 그 화분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사주에 다시 음습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임신시, 개유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수동료 일간마저도 왕한 물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해한목하죠. 여기서 해수하고 인목하고 인해한목하고 화가 목이 왕해지는 상태에서 화가 왕해지게 되니까 이 정도는 돼야 했지만 기토가 물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좀 큰 물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화로서 따뜻하게 하면 요거는 그나마 그래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죠. 정묘시도 같은 화를 보지만 정화하고 병화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묘보다는 병인시를 잡는 것이 좋은데, 어제도 그제도 저한테 출산 대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사주는 이제 제가 권장을 드릴 때 병인시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대가 이제 3시 반에서 5시 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이게 뭐랄까 못 낳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의사들이라든가 이제 아기를 낳는 의사 혼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간호사라든가 옆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새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애를 낳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날짜를 이런 시는 잡아준다 하더라도 실현 현실적으로 아기를 낳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는 화를 얻었지만 이거는 사회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병인시, 정묘시 정도 아니면 경호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오화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